안녕하십니까. 장성군 농업기술센터 친환경 농업팀장 최꽃바래입니다. 국가관리 가수 병해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는 가수 하산병, 자두 곰보병, 돌발 해충 방제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수 하산병입니다. 가수 하산병은 금지 검역 병해충으로 한 번 발생하면 치료가 거의 불가능하고 그 확산 속도가 매우 빨라 세계적으로 검역 병해충으로 관리하고 있는 매우 무서운 세균병인데요. 1793년대 미국 베나무에서 최초로 보고된 병입니다. 여러분께서는 하산병을 얼마만큼 심각하게 알고 있나요? 병원 세균의 특성 7번, 8번을 살펴보시면 감염되어 제거된 나무에서 200일간 생존하였고 미국, 유럽에선 하산병이 발생한 지 5년이 지나도 300km 이상 떨어진 곳까지 확산되었다는 보고가 있는데요. 그 거리는 장성에서 경기도 수원까지 확산할 수 있는 거리이므로 가수 하산병 자체가 걸리지 않도록 예방을 철저히 해주셔야 합니다. 가수 하산병 확산은 원거리는 곤충, 바람, 작업자, 조류에 의해서, 근거리는 묘목, 작업자, 작업도구 등으로 확산되는데요. 사진에 나오시는 차트를 보시면 토양은 30일, 작업법비 장감은 15일, 신발은 24시간까지 하산병 세균이 생존하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축산 농가들이 축산 농장에 들어가면 소독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 가수 농장도 축산 농장처럼 소독을 수시로 자주 해주시길 바랍니다. 가수 하산병은 중요 변증입니다. 식물의 잎, 꽃, 가지, 줄기, 가일 등이 마침 불에 타서 화상을 입는 것과 같이 되어 조직이 검거나 붓게 마르는 병으로 사과 품종 중 후지계통이 가수 하산병에 약하고 밀식재배의 경우 하산병 확산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지금까지 국내 발생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가수 하산병은 2015년 경기도 안성에서 첫 발생 이후 지난해는 경기 남북부, 충남 북부, 전북 익산까지 확대 발생하였고요. 전국 발생 면적은 743농가에서 390.5헥타로 이는 전년 131.3헥타에 비해 약 3배의 피해 면적을 받았습니다. 가수 하산병 진단입니다. 식물방역법 제30조 2에 의하면 식물 재배자가 의심 증상 발견 시 지체 없이 농식품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농가들의 철저한 신고가 반드시 필요한 병입니다. 의심주 발견 시 농업기술센터에 꼭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을 위한 겨울철 농가 주의사항입니다. 여러분께서 겨울 정정을 실시할 때 농작업 도구인 정정가위, 정정토, 사다리, 착용한 장갑, 모자, 작업봉도 소독을 해주어야 하며 경운기 등 대형 농기구도 반드시 소독을 실시해야 하는데요. 그 소독 방법은 70% 알코올 또는 일반 나스 20배의 희석에 도구를 10초 이상 담그거나 분무기로 골고루 뿌려주어야 합니다. 주의사항은 낙스 소독 시 금속 성분은 녹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 주셔야 하고요. 정지 등으로 발생한 가지, 잔재물들은 매몰 또는 모아서 폐기하시고 가수 껍질이나 줄기에 걷게 형성된 개약은 가수 하산병, 견무늬 썩은병 등 병원균의 올동처가 되므로 반드시 제거를 해주셔야 합니다. 혹시 하산병이 의심되는 개약은 가까운 농업기술센터에 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자두 곰보병을 설명하겠습니다. 자두 곰보병 특성입니다. 가수 하산병과 마찬가지로 금지 병원균으로 자두 곰보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고요. 복숭아, 매실, 자두,
살구, 앵두 등 핵가루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생태적 특성입니다. 자두 곰보병은 진딧물에 의해 전염되므로 약재 방제를 철저히 해주시고 출처 불명의 접수 묘목을 반입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해야 하고요. 현재까지 뚜렷한 치료 방법이 없어 조기 발견하여 제거하거나 매개 중인 진딧물의 철저한 방제가 최우선입니다. 피해 증상입니다. 사진처럼 핵가루에 잎, 가일에 개사 또는 심한 모자이크, 고리 형태의 온연 방점을 일으키는 병으로 감염된 나무는 최대 75% 이상 수확량이 감소하므로 의심 증상이 보이면 즉시 농업기술센터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돌발 해충입니다. 가수에 큰 피해를 주고 장성 간내에서 주로 발생하는 돌발 해충은 갈색나게 매미충, 미국 선녀벌레가 있는데요. 대부분 전년도 가을에 숲이나 가수나무 껍질에 알을 낳아 월동한 후 이듬해 봄에 알에서 부화된 유충이 입에 붙여 지백을 빨아 나무의 세력을 악화시키고 유충의 배수물로 인한 그을림 증상이 가실에 발생하여 상품성을 떨어뜨려 농가 소득에 악영향을 끼치므로 유충이 발생하기 전에 겨울철 정정 시기에 알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편안하고 간단한 방법으로 겨울철 정정 시 제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갈색나게 매미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태비 방제입니다. 갈색나게 매미충은 1년에 1세대를 경과하는데요. 5월 중하순 알이 부화되고 약충은 70일, 약 2개월 정도 지나서 7월달 초중순에 성충이 되고 성충으로 3개월 동안 활동을 합니다. 사진처럼 방제는 2번 기회가 있는데요. 한 번은 약충 발생이 가장 많은 시기인 5월 하순부터 6월 상순에, 또 한 번의 방제는 성충이 산란을 위해 가수원으로 날아온 시기인 8월 중순에서 9월 중순경으로 방제를 해야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은 갈색나게 매미충 알이 가지 속에 있는 모습인데요. 가지 속에 있는 알은 난개 형태로 되어 있고 하나의 난개에 15개에서 30개 정도의 알이 2주씩 있습니다. 본 사진은 발육 단계별 약충 모습이며 부화한 약충은 4번 탈피한 후 7월 중순에서 8월 상순경에 성충이 됩니다. 다음 사진은 갈색나게 매미충 성충 모습인데요. 1개월 정도 영양을 보충받은 후 8월 상순경부터 기주식물인 1년생 가지 속에 알을 낳기 시작합니다. 지금 사진은 갈색나게 매미충 피해 사진입니다. 약충과 성충은 식물체로부터 양분을 흡집하여 생육을 저해하고 1년생 가지 속에 난개 형태로 알을 낳아 가지에 약 15에서 20mm 깊이의 상처가 생겨서 양수분의 공급을 원활하지 못하게 하여 가지가 마르거나 심하면 말라 죽기도 하거든요. 그을림이 발생한 경우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흙집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보다는 산란에 의한 간접적 피해가 더 문제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돌발해충 미국 선녀벌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선녀벌레의 생태비 방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발생이 확인된 것은 2009년도이고요. 미국 선녀벌레도 갈색나게 매미충과 마찬가지로 기주 범위가 넓어 농경지뿐만 아니라 인근 야산에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농경지에서 방제 적기는 월동량이 한 50% 이상 부한 5월 하순부터 6월 상순 사이에 발생 정도에 따라
일주일 간격으로 1에서 3회 정도 살포하면 되고요. 산림지역은 농경지보다 온도가 낮아 부화가 약간 늦어지기 때문에 6월 상순 이후에 방제를 해주셔야 합니다. 미국 선녀벌레 형태의 사진입니다. 원산지가 북미 대륙인 LA 해충으로 알은 나무 껍질에 나오며 알로 올동하고 1년에 한 번 발생하는데요. 올동알은 5월경에 부화하여 오령 약충을 거쳐 약 60에서 70 이후 성충이 됩니다. 미국 선녀벌레 피해 사진인데요. 약충은 나무의 잎을 갉아먹고 성충은 수액을 빨아 피해를 주며 가을엔 그을병을 발생시키므로 방제를 잘 해주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